안녕하세요. 감명재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이제 경금할 차례인데요. 경금. 이제 경금은 갑을 병정 무기, 그러니까 목, 화, 토까지 이제 양기의 교체 시기인 토를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음기가 시작되는 첫 단계죠. 금기의 첫 단계. 음기의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경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금. 금기다 보니까 약간 차가움 그런 것과도 인연이 있고요. 설문해자에 보면 위서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방위는 서쪽이다. 방위는 서쪽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사람의 배꼽을 상영했다. 우리 갑부터 쭉 내려왔죠. 갑부터 이 두개골부터 해서 쭉 화, 심장, 그리고 이제 이 경금까지 이제 이 사람의 배꼽에 상영했다 이거죠. 이거 배꼽제자입니다. 배꼽제자. 상은 사람의 배꼽을 상영했다. 상주시 상은 이제 가을의 때로, 경금의 상은 가을의 때로, 가을철이다 이거죠. 경금은 가을철을 상징한다. 다음에 만물 경경 유실야. 만물이, 대자연이, 삼라만상이 경경 유실야. 이 경경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의태어예요, 의태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경경, 그러면 이게 주렁주렁,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주렁주렁.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에 열매들이 막 열려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경경이라고 한다고 해요. 껑껑 이렇게 하더라고. 중국 발음으로는 껑껑 이러는데 주렁주렁 그 열매들이 이제 매달려 있다 이거죠. 열매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목화의 그 양기의 발산지기가 이제 서서히 이 경금으로, 무기 다음에 이제 경금으로 올 때 되면은 성숙해진다는 거죠. 숙성된다는 거죠. 이제 숙성이 돼서 결실로 이제 맺어지기는 첫 단계인 거죠. 음기의 첫 단계이면서 굳이 이제 계절적으로는 이제 가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은 사람으로는 배꼽을 상영했다고 하는데 경금을 꼭 배꼽으로 보기보다는 한의학에서는 이 대장에 들어가거든요. 대장. 대장. 우리 대장, 소장, 창자 중에 대장이 이 경금에 배속돼요. 그래서 이 경금이 사주 여러 다른 기운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배꼽이 이상하다가 아니고 대장 쪽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대장 쪽의 질환에 취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금 다음에 이제 신금이죠. 신금.
신금은 이제 폐를 상징합니다. 폐에 배속돼요. 폐. 그래서 이 경금, 신금, 폐, 대 이렇게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대, 폐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은 이제 우리 갑,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이렇게 전부 다 음양이 각 오행마다 이제 음양으로 짝을 이루는데 이 둘 관계를 이제 표리 관계라고 합니다. 표리 관계. 겉표자죠. 이제 표화 우리가 표시를 하다 할 때 그 표. 이건 속리자거든요. 겉과 속 관계다. 경금이 서로 연결돼 있고 갑과 을이 서로 음양으로 연결돼 있고 병화와 정화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표리 관계라고 그래요. 겉과 속 관계. 그래서 폐가 나쁜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장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을목이 간에 해당하고 이 간목이 담에 해당하거든요. 담에 해당하는데 간, 담 이렇게 둘도 서로 표리 관계다. 겉과 속 관계다. 그래서 간이 나쁘면 담이 나쁠 수 있고 담이 나쁘면 간이 나쁠 수 있고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 표리부동한 놈 뭐 이런 말이 있죠. 표리부동한 놈.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놈 이런 얘기죠. 그 표리예요. 표리.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놈. 그것처럼 이 겉과 속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금, 신금, 간목, 을목. 병화, 정화는 이제 심장과 소장으로 서로 이제 배속이 되는데 서로 심장과 소장으로 병화, 정화 서로 배속되는데 그 심장이 나쁘면 소장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소장이 나쁘면 심장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건강하다면 소장이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처럼 폐가 건강하다면 대장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향성을 띈다는 거예요. 경향성을. 그래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천간에 대한 기운들을 이런 식으로 크게 단락지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경금,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와 같은 게 이 경금의 기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간 공부했죠. 일간 또 일주. 그래서 이 경금일주 같은 경우는 이 금이죠. 금. 금이 우리 현실적으로는 말 그대로 황금도 돼요. 쇠도 되고 바위도 되고 어떤 쇠로 만든 각종 도구들 뭐 칼이든 뭐 도끼든 작은 보석이든 그게 다 금인데 그게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 삶의 아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바탕, 경제력, 경제, 뭐 또 경영 이런 게 이 경금과 좀 인연합니다. 경금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금일주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리고 실리를 분명하게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분명하게 따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금일주로 태어나는 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는 좀 과감성을 보이기도 해요. 과감성. 경금이 이제 음기로
본격적으로 들기 초반이잖아요. 이제 기운이 갑을병정 무기 경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활발하고 막 외향적이고 그런 모습과는 좀 덜해요. 그런 모습과는 인연이 좀 덜하지만 조용하고 약간 신중한 편이고 과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 면에서는 일적인 면에서는 과감성과 과단성도 보인다. 조용한데 일 처리는 아주 과감하게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 경금에 좀 해당한다. 그래서 저 경금의 무령적 모습으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볼 때는 쇠인데 쇠, 철. 근데 이제 굳이 또 쇠 중에서도 나눈다면은 그 원철에 좀 해당합니다. 원철. 그러니까는 그 재련되지 않은 아직 그 용광로에서 그 이 쇠 원철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걸러낸 아주 그 순도 높은 쇠가 아닌 이 아직은 재련되지 않은 그 원철 그것을 이 경금으로 봅니다. 경금. 그래서 밀도는 좀 떨어지나 어떻게 보면 부피로는 좀 큰 모습이에요. 과장된 모습, 큰 모습. 그러나 좀 거친 면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신금보다는 이 경금이 좀 더 와일드합니다. 와일드 일적인 면이나 뭐 모든 면에 사회생활 면에서 좀 활발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나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펼치는 데 있어서 좀 과단성이 신금보다는 좀 더 높다. 그러나 이제 성격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실리를 좀 따져보는 편이고 이제 수렴되는 기운이거든요. 목화를 지나 이제 금수로 음기로 가니까 수렴되는 기운이다 보니까 뭐 정리하든가 정리정돈 이런 면도 좀 지저분한 면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봐 넘기질 않아요. 경금일주들이. 그리고 약간 그 하는 일들이 주변 상황에 분위기를 좀 긴장감 돌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긴장감 돌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벌어지는 일적인 면이든 가정의 일이든 간에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그런 성향도 크고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좀 더 가면은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큰 칼, 이렇게 검 같은 경우 큰 칼, 검도 되고 도끼도 되고 이게 쇠로 만든 좀 부피가 큰 모습의 쇠를 이 경금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 성향으로도 좀 비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변혁을 꿈꾼다. 그게 가장 크죠. 변혁을 꿈꾼다. 이 사주가 금으로만 구성되어 완전히 금이 대세를 이루는 사주를 이 종혁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종혁격. 그 격국론이라고 있어요. 격국론. 이제 초심자들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격국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종혁격 사주가 전부 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금이 대세인 경우 그래서 그걸 종혁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는 분들이 혁명을 따른다 뭐 그렇게 따를 종자 이게 이 가죽 혁자인데 가죽도 되고 바꿀 혁 혁명하다 할 때 그 혁자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따른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원래는
혁명을 따른다가 아니고 따르거나 혁명을 하거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무리 금으로 구성이 돼 있어도 무조건 그러면 전부 금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막 변혁을 꿈꾸고 전부 그런 게 아니에요. 운에서 이 금을 방해하는 금기를 방해하는 운이 오거나 그럴 때에는 혁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 그게?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이 금기로 태어난 사람들이 조직 생활의 규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잘 따른다는 거죠. 잘 따른다. 따르거나 아니면은 그 조직체가 부패하거나 썩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혁명을 꿈꾼다 이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따르거나 혁명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따른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목으로만 구성된 경우 곡직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곡직격. 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를. 그 목이 대세를 이루는 사주. 곡직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나무가 굽어 있거나 아주 곱거나 그 얘기예요. 그게 목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쫙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굽어 있거나 아니면 반듯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종역격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제 금이다 보니까 금은 대표적인 직업군이 좀 이공계열이에요. 금기도 그렇고 수기도 그렇고. 사주가 금수로 금기와 수기로 좀 발달한 사주가 이공계열에 인연할 때 그 능력 발휘가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된다. 그리고 이제 목화의 기운으로 발달된 사주들은 이제 인문계열, 어문학 뭐 이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인연한다. 또 그쪽으로 인연할 때 능력 발휘가 잘 된다. 사주에 어떤 한 오행으로 치우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금기로 오행이 대세를 이룰 때, 그러면 그 금기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무기인 거예요. 나한테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기운을 갖고 있다면 그 기운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귀함을 잘 몰라요. 보통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바램, 추구, 갈망, 보통 그렇게 하죠.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에 대한 행복보다는 200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실은 내가 금의 기운이 많다면 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이공계열적, 이제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공계열이. 근데 이렇게 금이나 수기로 발달한 사람들이 이공계열과 인연하면 좋은데 꼭 목이나 화의 기운을 추구하게 또 돼 있어요. 왜? 내가 금이나 수기로 가득 차 있으면은 목과 화라는 타 오행을 갖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거든요. 그게 뭐 나쁘고의 좋고가 아니에요. 오행을 두루 갖출 때 음양이 고루 성취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배속이 되는 거고 밸런스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이
막 글을 쓰고 싶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것도 기술 선생님 이러면 괜찮은데 꼭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족한 오행을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럴 때는 능력 발휘가 금수 쪽의 직업을 취할 때보다 내 능력 발휘가 좀 덜하다고 봐야 돼요. 내가 약한 기운으로서 내가 갖고 태어나지 못한 약한 기운으로 어떤 직업에서 명예를 이루고 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약한 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목화 인문계열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법, 금융, 경영,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인연을 많이 하고요. 현실적인 것, 돈 되는 것 그런 쪽으로 인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의 기술직 이런 쪽을 전공하게 되면 이제 의학, 뭐 생명공학, 전기, 전자 뭐 이런 쪽으로 좀 풀리고요. 능력 발휘도 잘 하고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이 그 무령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쇠도 되고 칼도 되고 도끼도 되고 창도 되고 이런 쇠로 만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숙살직이라고 그 금기를 대표적인 기운을 얘기하자면은 이 숙살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숙살직이. 숙살지기. 이거 엄숙할 숙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엄중하다. 엄숙할 숙자에다 죽일 살자 그리고 이 기운 기자죠. 그러니까 금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엄정하게 엄숙하게 죽이는 기운이다. 뭔 말이냐면 판사가 그 피고인한테 죄를 구형할 때 내가 무죄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삶이 살아나는 거고 무기징역을 때려버린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숙살지기와 인연이 깊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운이다. 그래서 숙살지기 또는 생살지기라고도 해요. 생살지기.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 권력권자를 써서 숙살직권, 생살직권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를 가지고 경금이라 한다. 신금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금의 기운은 이 숙살지기, 생살지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는 판사만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즉 더 확장하면 검사도 그렇겠죠. 구형량을 얼마나 때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더 어두운 삶을 사냐, 밝은 삶을 사냐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금기가 이제 인문학 관련 이 인문계열 전공을 하면은 법, 금융, 경영, 경제라고 그랬죠. 이런 쪽으로 인연하는데 이 지금 법에서 판검사 다 들어가고요. 변호사도 들어가고 또 의사 이공계열을 전공하면 이제 의사 쪽으로도 갑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는 좀 약해요. 한의사는 좀 약하고 의사, 약사, 이 간호사
이쪽으로. 간호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운이 의사보다는 약하지만은 간호사의 잘못된 주사 한 방이 사람을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약사도 치료를 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으러 왔는데 약을 하나 살짝 잘못 그걸 처방을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쪽은 이제 인문계열이고 이쪽은 이제 이공계열인 거죠. 여기도 다 인문계열 쪽이고. 또 전자도 좀 합니다. 쇠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도 인연을 하고. 그래 보면은 사주가 경금일주로 태어났는데 아주 잘 구성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1등급의 사주다 그러면 판검사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공계열 쪽은 의사 쪽이 강하고요. 이게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융, 경영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금융이라면은 그 은행원도 되지요. 은행원도. 아니면 투자회사의 뭐 펀드 매니저든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사주 격이 좀 떨어지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융에서도 이 여신 담당 있죠. 여신 담당. 그런 사람들이 경금일주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대출해 주냐 마냐에 따라서 대기업은 그렇게 크게 뭐 그런 일이 자주 없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금융권에 가서 대출 받을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여신 담당 그 은행 직원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버릴 때는 생사가 달린 거죠. 중소기업의 원화도. 그래서 이 여신 담당하는 사람들도 금기와 인연이 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아주 급이 떨어지면, 급이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 다 중산층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캐피탈도 있고, 캐피탈도 돈 빌려주죠. 사주가 좀 금일주인데 좀 안 풀린다. 그럴 때는 이제 캐피탈 쪽으로 갑니다. 제2금융권. 이 이공계열 쪽으로는 이제 간호사 또는 한의사가 한 두 번째 정도 되겠네요. 한의사 두 번째 정도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전기 쪽으로 가고요. 이쪽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칼, 도끼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군인과도 인연이 깊어요. 군인. 그래서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신일주라고 그러죠. 경신일주. 경금으로 태어났어요. 경금. 금은 이 정도, 경금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신금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신금. 이 신금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생긴 그 유래가 참 좀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도 생기고 또
갑골문에 보면 신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금이. 이거는 이 글자는 좀 목발 같은데 이거는 지금 창을 나타내는 무기예요. 무기를 이렇게 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형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이제 이자와 이자는 이제 기원이 같은데 이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이 다리 쪽으로 이게 몽둥이든 채찍이든 여기다 형벌을 가하는 모습이에요. 형벌을. 이자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글자 있죠. 죄. 허물죄자. 이것도 허물죄자입니다. 허물죄자. 현재 쓰이고도 있고요. 잘 안 써서 그렇지. 지금도 쓰이고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 밑에가 신금이 들어가죠. 신금. 그래서 이게 허물, 죄, 과오 이런 글자와 이 신금이 좀 처음에 생길 때는 그렇게 이게 생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무에 묶어 놓고 채찍을 가하는 모습이다. 이 글자가. 그래서 중국에 고형이라고 있답니다. 이 고형. 이게 고라는 형벌인데 이게 나무에 사람을 묶어 놓고 찔러 죽이는 벌이 사람을 기둥에 묶어 놓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형벌을 고형이라고 한다고. 이게 고자가 형벌 고자예요. 그러니까 좀 형벌과 관련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라면 할 때 신자잖아요. 신라면 할 때 신자. 맵다는 뜻이 있어요. 맵다. 이게 매울 신자라고 그러죠. 매울 신자. 그러니까 형벌을 가하면 달진 않겠죠. 매운 거죠. 그러니까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겠구나. 이럴 때도 실은 정말 매운맛이 아니고 그놈을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뜻이죠. 크게 혼내주겠다 할 때도.